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셧다운이 2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에 선출된 앤디 민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장 재선거가 예정되면서 상록회의 내홍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2월 말에 열리게 됩니다. 오늘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오늘 낮 12시 15분경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회담 요청이 담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비핵화와 제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1시간 30여 분 동안 만났다며 제2차 정상회담은 2월 말에 개최되며 장소는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앞서 오전 11시에 숙소인 듀폰서클 호텔에서 폼페이오 장관 및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감소 추세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급증으로 증가했습니다. 셧다운이 28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00건을 넘었고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7일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3천 건이었지만 셧다운이 28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54건으로 급증하면서 한 주 전 4,760건에서 5,694건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은 1억 1,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연방 공무원들 약 38만 명이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뉴욕 출신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 민주당 의원 총 181명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사업체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과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안이 전격 합의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7일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뉴저지주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주지사와 주의회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수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그랜 코글린 주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기로 합의함으로써 뉴저지주 최저임금 $15 현실화가 눈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법안은 2019년 7월 1일 $10까지 인상, 2020년 1월 1일 $11까지 인상, 이후 4년간 2024년까지 매년 1월마다 $1씩 인상해 2024년 1월에 $15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단 직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 등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은 곧 합의된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시 의원에 선출된 앤디 민의 자격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타운 거주 기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 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통과했고 변호사의 확인도 있었다며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통해 시의원에 선출된 앤디 민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펠팍 일부 주민들은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펠팍에서 거주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앤디 민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해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원 선출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크리스 정 시장은 사소한 오해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 시장은 민 의원 가족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쯤 함께 팰리세이즈 파크로 이사한 것은 맞지만 민 의원 본인은 지난 2017년부터 펠팍에서 거주해 왔다며 이미 펠팍 민주당 위원회에서 추천될 당시 자격 심사를 통과했고 민 위원회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변호사하고도 통화됐고 다 이쪽에서 우리 보호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다 베리파이가 되고 퀄리파이 된다고 다 됐어요. 앤디 민 의원은 오는 29일 타운 미팅에서 선서식을 시작으로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생긴 시의원 공석을 맡아 남은 1년 임기를 채우게 되며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재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권영진 회장이 지난 16일 회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 재선거가 예정되면서 상록회의 내홍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장 선출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권영진 회장 측과 박재희 후보 측이 법정 소송을 종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고 박재희 씨가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최종 합의서에 권 회장이 동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양측은 오는 2월 18일 재선거를 실시하며 권영진 회장은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1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선거인단은 2016년 4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한 상록회 이사들로 구성됩니다. 상록회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14대 회장 선출 문제 등을 놓고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인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고 재정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권영진 회장은 회장 선거가 잘 이루어져 상록회를 정상화로 이끌 새로운 리더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펼치고 있는 친서민 정책, 지난해 서민주택 지원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뉴욕시는 2026년까지 서민주택을 30만 호까지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서민주택 지원으로 17억 달러를 지출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34,160가구의 서민주택 건설 보존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새로 지은 집이나 아파트는 99호에 달했습니다. 서민주택 공급의 공로가 높았던 에드카치 시장 재임 시절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한 것입니다. 2004년 이후 뉴욕시는 플로싱 주민수와 맞먹는 8만 5천여 명의 저소득 뉴요커에게 서민 아파트를 제공했으며 38,700가구를 짓는데 재정을 지원하는 등 총 8만 3천여 호의 서민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이제 워밍업을 했을 뿐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장실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026년까지 서민주택을 30만 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노숙자 정책은 보다 집중된 지원이 있어야 하며 6만여 명에 이르는 노숙자를 위한 쉘터 보급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시를 찾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 방문객의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관광산업을 관장하는 NYC&컴퍼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방문객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 뉴욕시 관광객 수 6,280만 명을 크게 뛰어넘어 약 6,520만 명을 기록하면서 뉴욕시 관광산업의 화랑을 입증했습니다. 이 중 5,160만여 명은 미국 내 타 지역에서 뉴욕시를 찾았으며 해외에서 뉴욕시를 찾은 방문객은 1,350만여 명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뉴욕시를 찾은 방문객은 영국이 1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10만 명이었으며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한 해 쓴 돈은 총 440억 달러로 호텔방 3,770만 개를 사용하면서 뉴욕시 정부는 호텔 관련 세금으로만 6억 2,300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NYC&컴퍼니는 2019년에는 또다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시가 기획하고 있는 월드 프라이드와 같은 대형 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등으로 뉴욕시에는 올해 6,7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항공사 갑질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각 항공사들의 서비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최고 항공사는 델타, 최악의 항공사는 아메리칸 항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와 항공자료 분석업체 글로벌 이글은 지난해 항공사들의 정시 출도착 여부 등 7개 항목을 조사 점수화한 결과 최고 항공사로 델타를 꼽았습니다. 2위에는 알래스카 항공, 3위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올랐으며 스피리트 항공이 4위, 젯블루와 유나이티드는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정시 출도착 외에 운항 취소율, 수화물 취급, 기체 흔들림 현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7년도 결과와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지만 유나이티드가 한 계단 내려왔고 꼴찌였던 젯블루가 공동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7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최악의 항공사로는 아메리칸 항공이 차지했는데 아메리칸 항공의 2018년도 평가 결과는 전년도인 2017년보다 더 나빠져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델타 항공은 2017년 꼴찌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위 3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2018년도 운항 취소율은 1% 미만입니다. 이에 반해 아메리칸 항공의 취소율은 이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이 내려 1인치가량의 적설량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폭설에 전례 없는 한파까지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9일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에서 6인치 안팎이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등 미 동부 지역에 교통 혼잡과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20일 오후부터는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밤 최저 기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화씨 5도, 섭씨 영하 15도 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에 최대 시속 21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21일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인 21일 밤 최저 기온이 화씨 7도, 섭씨 영하 1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2일부터 한파는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 등 각 지역 정부 당국은 눈폭풍에 대비한 제설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LA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풍까지 강타했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한 달치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집과 도로에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랙터가 프리웨이 곳곳에서 진흙을 퍼날르고 인부들도 하염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한 달치의 비가 퍼부면서 말리부와 토펜가 지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We get torrents of water pouring down through the street, and right now, Topanga Canyon, the S-curves are blocked by a landslide. Most of the damage that is going on over in the Woolsey Fire area, and they've done a lot of evacuations and stuff like that. 짧은 시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 우려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말리부 지역에는 오늘 최대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현재 300여 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울시 산불 외에도 토마스 산불과 홀리 산불 등이 발생했던 LA와 벤츄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도 마련됐습니다. We contact our health services to facilitate that if they have some medical needs. We also have mental health personnel who are available if people are, under stress and want to talk to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시에라 네바다 산악지대 지역에서는 눈 폭풍까지 몰아치면서 빗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지역 엘도라도 카운티와 나파 카운티에서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각 3명과 1명이 숨졌고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남가주 일대 비는 오늘 오후쯤 그쳤지만 전정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LA 한인타운 학교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벽화를 철거하자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인과 타인종 학생 30여 명은 오늘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로버트 F 케네디 스쿨의 편파적인 상징물을 제거해라라는 제목으로 우길기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재했습니다. I think they'll come to understand that it's not just a matter of freedom of expression. It's about hate symbols and respecting other people, especially communities where a mural such as that mural is painted in, respecting the communities and what kind of hurt that inflicts on other people. 학생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우길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주류 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원운동은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A 통합교육부와 LA시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를 둘러싼 논란으로 올해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의 학교 배정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국은 늦어도 2월 25일 전에 판결을 내려달라는 서한을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한 저지를 위한 소송을 맡은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국제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 부처장에 32세 미나 장 씨가 지명됐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연간 270억 달러의 예산으로 비군사적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대형 기관입니다. 미나 장 지명자는 현재 IT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지역의 인도적 원조와 개발 지원 정책 및 연구 담당 기관인 링킹 더 월드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조지 워싱턴 대학 측에 한국학 기금 교수직 설치를 지원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은 오는 9월 학기부터 고급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문학, 한국사, 한국문화 등을 전공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수강생들에게는 여름학기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 정치외교 중심부에서 청년 지안파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 JFK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불법 택시 기사는 734명으로 전년도 437명보다 68% 급증했습니다. 이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포 건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뉴욕 국제공항에서도 지난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기사 142명이 적발돼 전년도보다 54명이 증가했으며 러가디아 공항 역시 불법 택시 적발이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잠시 맑겠지만 흐려지면서 춥겠고 3인치 이하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으며 강추위로 얼어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요일은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강추위에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